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챕터 6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 16번입니다. 수평 힘으로 연이어 놓인 세 상자를 미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놓여 있냐면 콘크리트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상자가 연달아 놓여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을 F 힘으로 밉니다. F가 얼마냐면 600N입니다. 그리고 세 상자의 질량이 30kg, 10kg, 25kg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여기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전부 다 운동 마찰 개수가 0.7씩입니다. 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운동 마찰 개수가 더 작으면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이 바뀌겠는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니까 먼저 세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어떤 힘들이 있냐면 내가 지금 미는 거, 이 힘은 첫 번째 상자 A에만, 첫 번째 상자에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요 놈이 요걸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을 밀고 요 놈이 요 놈을 미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냐면 두 번째 상자가 첫 번째 상자를 왼쪽으로 밀고, 그리고 첫 번째 상자가 두 번째 상자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있는데 이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자가 세 번째 상자를 오른쪽으로 밀고 세 번째 상자가 두 번째 상자를 왼쪽으로 밀겠죠. 자, 그런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서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전부 다 왼쪽으로 F1, F2, F3 이렇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기준계를 정하죠. 먼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자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전부에서 3개인데 오른쪽으로 향하는 건 F밖에 없죠. 그래서 F 빼기 N 빼기 F1은 M1A. 이 3개가 다 붙어서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다 같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전부 같은 A로 놓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힘이 3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 N 하나밖에 없으니까 N 빼기 N 프라임 빼기 F2는 M2A. 그리고 세 번째 상자는 힘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N 프라임 빼기 F3는 M3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지금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을 구할 때 좋습니다. 그렇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당장 각 상자들이 미는 힘을 더하면 없어지니까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하고 N'은 없어지고 F 빼기 마찰력은 여기 질량을 다 더한 것에 A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질량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를 라지 M이라고 두면 이건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은 수직항력의 마찰계수를 곱하는 것인데 이때 수직항력은 여기에 위아래로 작용하는 건 중력밖에 없으니까 M1G가 수직항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M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는 뮤 M1G 더하기 뮤 M2G 더하기 뮤 M3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뮤 라지 mg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라지 F 빼기 마찰력은 라지 MA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가속도는 M분의 F 빼기 뮤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번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N'입니다. 그래서 F3는 이게 상자 2가 상자 3를 미는 힘 F32는 바로 N'인데 그러면 이 N' 이 들어가는 식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N도 모르는데 N'만 있는 건 요거죠. 요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N'은 F3 더하기 M3A죠. F3 더하기 M3A인데 F3는 뭡니까? 뮤 M3G죠.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걸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F3하고 이걸 F3는 뮤 M3G니까 이걸 대입하면 뮤 M3G는 여기 없어지죠.
가지죠. 이 첫 번째 F3는 μm3g하고 여기 있는 m3 μg 요 두 개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라지 m분의 m3f만 남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우리 구하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30.7693 뉴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전부 유효 숫자가 3개니까 여기서 유효 숫자 3개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F32는 231 뉴턴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B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B번 문제는 여기서 운동 마찰 계수가 0.7보다 더 작은 바닥 위에서 움직인다면, 더 미끄러운 바닥에서 움직인다면 F32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F32를 구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찰 계수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마찰 계수와는 상관없이 F32가 정해진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마찰 계수가 없기 때문에 F32의 크기는 운동 마찰 계수와 관계없이 마찰이 없을 때에도 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번을 마치고 그 다음에 19번 원뿔 진자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뿔 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진자는 길이가 L인 줄의 질량을 이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단진자는 수평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진자라고 하는데 원뿔 진자는 뭐냐면 여기서 뱅뱅 도는 것입니다. 뱅뱅 돌면 이 추는 어디서 돌겠어요? 수평면 위에서 돌겠죠. 문제에서 길이 L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주어졌냐면 요 원의 둘레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추의 질량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원뿔 진자 줄에 걸리는 장력하고 요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를 구하라. 이 진자의 주기가 바로 요게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진자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mg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이 있죠. 장력을 F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장력을 T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기도 T니까 우리 이 장력을 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F를 구하려면 뭘 알면 편하냐면 여기 있는 이 사이각을 알면 편합니다. 그래서 줄과 연직선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이 원의 둘레가 주어졌습니다. 그 원의 둘레가 주어지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L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장력을 구할 때 이 R은 원의 둘레를 2파이로 나누면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타를 알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는 이 라지 L분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 라지 R분의 라지 L분의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은 뭐가 돼요? 2파이분의 L이니까 그걸 대입하면 요게 2파이 라지 L분의 스몰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이용하냐면 수직 방향의 그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수직 방향 힘의 성분이 뭐가 됩니까? 저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아랫 방향은 mg가 되니까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may인데 수직 방향의 가속도인데 수직 방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력 F를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력 F를 구하면 F는 바로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죠. 사인 세타 값을 아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mg 하면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가 여기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 전부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59013 뉴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에서 전부 유효 숫자들이 2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장력은 0.59 뉴턴이다. 이렇게 A번의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의 답은 원뿔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 주기를 구할 때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장력이 이용이 됩니다. 이 장력 이용이 될 때는 이렇게 그 유효숫자 2개만 한 걸로 하지 말고 원래 처음에 있는 걸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자, 요거 아까 구해놓은 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번에는 지름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름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힘의 지름 방향 성분은 m 곱하기 지름 방향 가속도죠. 이 지름 방향 가속도가 바로 구심 가속도가 되겠어요. 그럼 이 구심 가속도는 뭡니까? r분의 v제곱. 등속 운동을 할 때는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무엇이에요? 진동수에다 f를 곱한 것인데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 r은 여기서 구한 거 2파이분의 L라고 해서 주기분의 2파이 오메가죠. 제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2파이 L 나누기 T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에 AR과 F를 대입을 다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도 대입하고 그래서 다 대입하면 F 2파이 L 라지 L분의 스몰 L은 MT 제곱분의 2파이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L은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T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2파이 곱했으니까 2파이고 루트 장력분의 M 라지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대입하면 이 F는 아까 구한 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질량 대입하고 그 다음에 줄의 길이 대입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면 1.9065 초가 나왔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효숫자가 2개니까 이때 주기는 T는 1.9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질량이 없는 막대로 연결된 두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자 2개가 하나는 질량이 2kg이고 다른 하나는 3.8kg인 두 상자가 이렇게 막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역할 때는 빼먹었지만 이 막대는 경사면과 평행인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행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준 건 막대가 각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경사면 방향을 향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평행인 방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막대에 걸리는 장력하고 두 상자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A와 B번 문제이고 C번 문제는 A하고 B를 이제 바꿔놓으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꿔놓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지금 여기서 마찰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A의 마찰 계수는 0.226이고 B의 마찰 계수는 0.113입니다. 마찰 계수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줄로 연결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랫게 가속도가 더 크면 팽팽하지만 위에 게도 가속도가 크면 팽팽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줄이 팽팽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바꿔놨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 각각 상자 A하고 상자 B에 어느 쪽으로 힘을 작용할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두 상자를 연결한 막대가 없을 때 두 상자 가속도를 구하려면 두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이제 구해야 되겠죠. 힘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력하고 수직항력하고 마찰력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그리고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제 각각의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요 경사면 방향으로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상자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할 것 같으면 아랫방향으로 플러스 힘은 M1G 사인 세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뮤1 M1G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수직항력은 M1G 코사인 세타하고 같기 때문이죠. 자, 그게 M1 A1인데 봤더니 M1은 다 있으니까 상수에 대해서 A1은 뭐가 되겠습니까? G 사인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만약에 마찰 계수가 같다고 한다면 A1과 A2가 같은 걸 눈치챌 수가 있죠. M은 다 지워지니까. 근데 마찰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A1과 A2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뮤1하고 사인 세타를 먼저 대입할 것 같으면 요 A1은 얼마가 나오냐면 2.13m/s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상자의 그 가속도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2가 다 지워지고 아까하고 똑같은데 뮤2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이때는 뮤2가 더 작으니까 이 경우는 가속도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A2가 A1보다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거 이 아래쪽 게 더 빨리 내려오고 점점 더 빨리 내려오고 요건 점점 천천히 내려오죠. 그래서 이 막대는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장력이 서로를 요 놈은 못 내려오게, 요 놈은 아래로 내려오게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력은 안쪽으로 요건 이렇게 하고, 자, 요 놈은 좀 안쪽으로 마치 줄이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이렇게 작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된다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A와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다시 세우면 뭐만 하나 추가하면 됩니까? 저기에는 저 장력만 하나 추가하면 되죠. B에 대한 것도 장력만 하나 추가하는데 장력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두 식을 더해주면 되죠. 두 식을 더하면 장력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전부 다 대입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숫자를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2.79193m/s 제곱이 되는데, 자, 요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장력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식이 두 개인데 가속도하고 장력을 모르는 것이죠. 가속도를 먼저 구했으니까 가속도를 대입하면 장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래서 숫자 전부 대입해가지고 아까 요거 한 것까지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장력은 얼마가 나오냐면 1.31512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유효 숫자까지 자르지 않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은 숫자 나오는 게 더 이제 잘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숫자 다 대입했더니 진짜로 마지막 자릿수까지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쓸 수가 있겠죠. 먼저 장력은 여기서 보니까 유효 숫자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1.32 뉴턴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보니까 여기서 가속도 유효자 3개니까 2.79m/s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문제가 두 상자의 위치를 바꾼다고 그랬죠? 두 상자 위치를 바꾸면 아까 줄이 없다, 그 막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A2가 더 크니까, 자, 상자 위치를 바꾸면 요놈이 이제 더 빨리 내려오고 요거 천천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못 내려오게 장력이 요놈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요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장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M1한테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번에는 장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바깥으로, 이 막대기가 서로 바깥으로 밀치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게 T고, 자, 요 반대 방향 이렇게 T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웠더니 요 밑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아래쪽을 플러스로 했을 때 이건 아래쪽으로 가는데 아래쪽이 플러스죠. 여기 위쪽에 있을 때도 장력이 아래쪽을 향했죠. 그래서 상자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상자 B에 대한 운동 방정식도 위로 갔지만 어떻습니까? 장력이 위쪽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걸 구했으니까 장력과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단 장력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상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위치를 바꾸기 전과 같기 때문에 두 상자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상자가 같이 움직이는 가속도는 같고 장력의 크기도 같은데 아까는 장력이 안쪽으로 마치 줄을 연결했을 때처럼 작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막대기가 양쪽을 밀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줄이 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먼저 내려오니까 줄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장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막대기 때문에 이 두
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장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줄이라고 한다면 이 상자 A하고 상자 B가 가속도가 같지가 않겠죠. 아무튼 막대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제 상자를 이 처음과 차건 순서를 바꾸건 똑같은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막대가 작용하는 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때는 내력이죠. 그래서 두 개 전체의 가속도를 구할 때는 요 내력 두 개 합한 건 0이나 마찬가지니까 장력은 뭔지 상관없이도 두 개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에 작용하는 합력 이 두 개의 질량으로 나누면 바로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따로 구했지만 이 순서를 바꾸건 어쩌건 막대기로 연결했을 때는 가속도가 바뀌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건 미리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루를 닦는 대걸레 문제입니다. 대걸레라고 하는 건 여기에 걸레가 있고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걸로 미입니다. 어떻게 미냐면 자, 이렇게 밀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F로 미는데 여기가 이게 세타를 이렇게 하면서 미는데 이때 문제에서 이 막대의 질량은 무시하고 모든 질량이 걸레에 있다고 생각할 때 걸레가 마루 위를 등속도로 움직일 때 F를 구하라. 그리고 세타가 어떤 값 세타 제로보다 더 작으면 세타가 점점 작아서 요 막대기가 이 막대가 위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니까 이거 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최소값이 뭔지 움직이지 못하는 최소값이 뭔지 그 최소값 각의 최소값 세타 제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하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량은 요 걸레 부분에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대걸레가 받는 힘을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먼저 문제에 힘 F로 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향해서 F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밑에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수직항력 작용하겠죠. 수직항력 작용합니다. 위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마찰력 작용하죠. 마찰력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찰 개수가 정지 마찰 개수하고 운동 마찰 개수가 주어졌는데 A번 문제 풀 때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운동 마찰 개수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플러스 Y 방향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걸레가 마루 위를 등속도로 움직일 때 이때 먼저 수직 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Y축 방향의 운동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걸레를 위에서 아래로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그냥 mg하고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힘이 뭐가 있어요? 플러스 n 빼기 mg 빼기 f 코사인 세타가 있죠. f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죠. 이게 may인데 y 방향의 가속도가 0이니까 이게 0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수직 항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직 항력은 mg 더하기 f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우리 운동 마찰력도 구할 수가 있죠. 운동 마찰력은 여기다 운동 마찰 개수를 이제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f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걸레에 적용할 f 성분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는 f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는 max인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겠어요. 가속도가 0이죠. 그리고 아까 구한 f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합니까? 라지 f를 구하는 거죠. 라지 f를 구하려면 f로 묶으면 사인 세타 빼기 뮤 k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f가 없는 게 뮤 k mg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f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렇게 되죠. 뮤 k mg 나누기 사인 세타 빼기 뮤 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번 답이 되겠어요. B번 답은 뭐냐면 걸레가 움직이지 못하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각 세타 제로를 구하는 거죠. 내가 대걸레를 미는데 그때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이 정지 마찰력은 움직이지 않을 때 정지 마찰력은 내가 미는 힘을 점점 크게 해주면 정지 마찰력도 점점 커지죠. 언제까지 커집니까? 이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커지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커지죠. 그리고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에 의해서 구해져요? 네, 여기 수직항력에다가 정지
정지 마찰 개수를 곱한 걸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때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것 같으면 저 마찰력은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겠어요. 이걸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는 힘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미는 힘은 바로 뭐냐면 세타일 때 지금 그 움직이기 직전에 그 F를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봤더니 세타를 바꾸면 저 F도 달라지죠. 세타를 바꾸면 뭐가 달라집니까? 분모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타가 작을 때,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0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얼마가 되면 저 F가 굉장히 커지냐면 이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언제 제일 커집니까? 바로 요 대걸레가 막 될 이 힘보다 더 크게 밀면 걸레가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F가 무한대가 되니까 0으로 나누면 무한대죠. 그래서 아무리 세게 밀어도 걸레가 움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사인 세타 빼기 뮤S 코사인 세타는 0인데 그 각을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 요거 탄젠트 세타 제로는 뮤S니까 세타 제로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아크 탄젠트 뮤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타 제로를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25번까지 오늘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28번부터 또 풀기로 하겠습니다.